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41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평택 미군 기지의 사드 훈련,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지난주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 기지에서 사드 전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사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미군 평택기지에서 이례적 사드 훈련이라는 눈에 확 뜨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가 정식 배치된 성주가 아니라 평택기지에서 훈련이 실시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훈련용 발사대일 뿐 사실상 껍데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유사시 실전 투입이 가능한 발사대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훈련용 발사대라는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군이 모형 탱크나 짝퉁 함정 또는 가짜 F-35 스텔스 전투기로 전투 훈련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국방부의 언급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모형 무기로 훈련하는 국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군사 전문가로서 국방부의 입장에 명확한 반론을 제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2015년 2월에 국내 한 TV 방송은 아주 흥미있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땅바닥에 지도를 그려놓고 그 위에서 군인들이 장난감 전투기를 들고 걸어다니면서 훈련하는 북한의 공군 상황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북한은 비행 훈련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도 없는 무지렁이들의 떠버림이다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최고 전함 김정은이 대만족을 표시했다는 공군 훈련이 많지 이 세상에 어쩌면 그런 훈련도 있을 수 있다 하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시 영상을 살펴보면 다 큰 조종사들이 모형 항공기를 들고 서로 기차놀이 하듯 꼬리를 이어서 엉거주춤 걸어다니는 모습이라는 것은 지금 21세기 지구에서 벌어지는 군사훈련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은 북한이 아닙니다. 훈련용 발사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번 평택기지 사드 훈련의 배경과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1일에 사드 포대를 이스라엘 네바팀 공군기지에 전격 이동 배치해서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과 통합 연기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텍사스 포트 블리스 기지에 주둔하는 미 육군 제11 방공포병여단과 오하이오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국가방위군 제174 방공포병여단 병력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ANTP-2 레이더를 비롯해서 사드 포대 장비 일체를 대형 수송기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스라엘 중부에 위치한 네게브 사막 깊숙이 케렌산 산봉우리에서 ANTP-2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100여 명의 미군 병력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 병력은 현재 이스라엘에 주둔 중인 유일한 미군 병력입니다. 엑스밴드 레이더라고도 불리는 ANTP-2 레이더는 1000마일 떨어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ANTP-2 레이더의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작사인 레이스연사의 홍보 영상에 따르면 ANTP-2 레이더는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야공을 식별하고 그 중에서 단 하나만을 골라서 어느 위치에서 캐치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트럭 탑재 이동식 레이더로서 대형 수송기에 실어서 전 세계 어디든지 즉시 이동이 가능하고 어떤 악천후와 전투 상황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지난 3월에 이스라엘과의 합동훈련에서 발사대와 요격 미사일 외에 ANTP-2 레이더를 추가로 반입했습니다.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사드 포대 일체를 통째로 이스라엘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는 작년 12월 국방장관에서 물러난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도입한 소위 다이나믹 포스 임플로이먼트 개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이나믹 포스 임플로이먼트라는 개념은 미군 전력에 기동성을 부여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경쟁국들이 미군의 작전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에 걸쳐서 기동력을 갖춘 미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 미국은 금년 1월에 발표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 미사일 디펜스 리뷰에서 다이내믹 포스 임프로이먼트 개념에 따라서 이스라엘 등 지역 동맹국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불과 3월 한 달 동안의 훈련을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사드 포드를 신속하게 이동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사일 방공망 통합 운용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위험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 3월에 이 훈련을 실시한 것은 1월 초 이란의 인공성 발사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금년 1월 4일에 이란의 인공성 로켓 기술은 탄도미사일에 적용되는 기술과 사실상 동일하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란이 발사한 인공성은 궤도 완착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장차 이스라엘에 대한 심대한 안보 위협으로 판단했습니다. 3월에 사드 시스템이 이스라엘에 도착한 배경입니다. 미국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이언돔 등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운영 중인 이스라엘은 이번 미국의 사드 포드 이동 배치 및 합동 훈련에 대해서 대단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한미군의 사드 훈련에서 우리 국방부는 과연 어느 정도나 관여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정말로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수시로 강조하는 나라, 그리고 2만 8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북한 핵무기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국민들은 바로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서 평택 주둔 미군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수단입니다. 이번 주한미군의 사드 전개훈련을 훈련용 껍데기 발사대라고 폄하하면서 마치 남의 일 보듯 먼 산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미국은 장거리 대형 전략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 3를 통해서 순식간에 미국으로부터 이스라엘에 사드 장비를 실어 날렸습니다. 미국의 이번 평택 사드 훈련은 2월 말 하노이 미북 회담 결렬 이후에 계속되는 증가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미국이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북한은 2월 회담 결렬 이후에 우리에 대해서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미북 협상에서 폼페이오 장관 배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며칠 전에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을 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도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의뢰 그렇다고 한다 해도 문제는 우리 국방부의 능력과 태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번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못하는지 알면서도 못하는지 그 어느 쪽이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까지 취소하고 축소할 정도로 북한의 요구사항에 온갖 성의를 보인 우리 정부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거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단 한마디 비판 성명을 발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차라리 슬픈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2013년 괌 그리고 2017년 항구에 사드를 배치해서 북한 핵 위협에 맞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까지 사드 배치를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텍사스 포트우드에 주둔하고 있는 제19 방공포병여단이 보유한 사드 포대가 동유럽 국가 루마니아의 데베셀루 기지에 배치됩니다. 데베셀루 기지는 미국이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 루마니아에 배치한 이지스 어셔 시스템이 지난 2016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은 금년 여름에 이지스 어셔 시스템 정비 및 성능 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에 항공기 및 크루즈 미사일 요격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루마니아에 배치되는 사드가 이지스 어쇼 시스템의 정비 기간 중에만 배치된다고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일단 사드는 금년 여름에 유럽에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미국은 유럽에서는 루마니아 및 폴란드 등 2개국에서 이지스 어쇼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가동 중이고 폴란드는 당초 예상보다 기지 건설이 늦어져서
내년 중에 정식 가동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든 루마니아에 배치된 이지스 어쇼어는 흑해를 겨냥하고 있고, 그리고 폴란드에 있는 이지스 어쇼어는 발트해를 겨누면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2014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사태를 보면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또다시 러시아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아예 미군 기지 건설에 필요한 20억 달러의 자금을 대고 기지 이름도 트럼프 기지, 포트 트럼프로 하겠다면서 미군 주둔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지금의 러시아 국력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군사적으로 침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이는 북한 공군이 휴전선을 넘어서 한미연합공군에 도발한다는 것만큼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괴물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전쟁이 발발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힘의 균형이 사라지면, 그리고 힘의 공백이 발생하면 분쟁은 언제든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지금 미국 및 나토와 함께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유입니다. 한반도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적화 통일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반도는 지금 루마니아나 폴란드보다 군사적 분쟁에서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율곡이 선생이나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지켜본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온갖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여전히 이리저리 치이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세입니다. 이번 평택 미군 기지에서 벌어진 미군 단독 사드 훈련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한 수 밑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정치인들과 그리고 군인들을 떠올려 봅니다. 끝으로 사드는 더 이상 북박이 무기가 아닙니다. 사드는 유사시 미군이 전 세계 어디에나 신속 배치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